2년 전에 가죽 샀는데 벌써 갈라져요. 가죽이 갈라졌다. 아유, 이거는 미래가고. 아이고. 가구 구매하고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실장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가구 구매하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영상입니다. 어떠한 소파를 사야 되고 또 가격대도 정말 천차만별이고 구성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다양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좋은 소파를 고를 수 있는 안목과 되게 용어도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용어에 대한 정리도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소파를 살 때 최소 그 상담원이 어떤 소재로 만들었다 할 때 이게 그거구나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조금 더 거짓말을 보태면 판매 사원보다 더 많이 정보를 아신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소파를 고르실 때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은 소파를 고를 때 당연히 디자인, 사이즈, 가격, 그리고 또 소재 이렇게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디자인이죠. 저도 모든 물건을 볼 때 디자인이 좋고 나쁘고를 보고 나서 그거를 살지 안 살지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디자인이 저희가 볼 때는 한 8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금액입니다. 디자인도 이쁜데 금액까지 싸다면 살 이유가 되겠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싸면서 좋은 디자인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이쁘다 싶으면 비싸고 내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다 싶으면 금액대가 내가 구매하려는 거와는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좀 구매하는 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 사이즈, 가격, 소재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건데 그 중에서도 소재와 가격에 대해서 오늘은 좀 특화적으로 얘기할까 합니다. 디자인은 솔직히 뭐 워낙 다양하고 취향들도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의 내리기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자인을 제가 막 대충 했던 게 있어요.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되게 깜짝 놀란 적도 있었고 반대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디자인을 했는데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이상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게 디자인의 정답은 없는 거구나. 또 남편과 아내가 와도 서로 싸워요. 나는 이게 이쁘다. 나는 이게 이쁘다. 그 조율이 안 돼서 끝내는 구매도 못하고 매장에서 대판 싸우고 가시는 커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디자인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정답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디자인이 좋다 나쁘다를 거론하기에는 좀 조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뭐 소파 사이즈는 뭐 당연하겠죠. 큰 집에서 큰 소파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되게 미니멀하게 많이 꾸미시기 때문에 50평대여도 2000짜리 소파나 1-3, 2-2 이렇게 좀 미니멀하게 꾸미시는 집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집안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나누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소재와 가격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할게요. 그 중에서도 가죽 소파, 그러니까 가죽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 저도 되게 어려운 단어이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어렵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이해도 안 가고 영어도 있고 막 일본어 같은 스타일도 있고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아마 영업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 부분을 더 짚어줄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야기할 거는 가죽 소파거든요. 근데 가죽이 종류가 정말 많아요. 제가 대충 우선 정리한 건데 일반적으로는 소파 같은 경우는 다 거의 대부분이 소가죽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큰 소파를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소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양도 있을 거고 돼지도 있을 테지만 보통 양이나 돼지는 가구에선 잘 안 하고 옷이라든가 가죽 점퍼 같은 거 보면 돈 피역도 되게 많습니다. 돼지 가죽이죠. 또 좀 야들야들한 그런 가죽이다 할 때는 양 가죽도 많이 해요. 근데 소파처럼 큰 덩치가 큰 거를 하려면 소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소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왔고 지금 여기 보시면 면피유, 에피, 에날린, 피그먼트, 내피, 독고, 상역, 스플릿, PU, 롤가죽, 재생가죽 이게 다 전문 용어거든요. 이 언어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실장이 이런 거를 좀 더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 소파를 사라, 이게 좋다, 이거를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파를 볼 때, 그러니까 소파를 살 때 어느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구매를 하셔라
또 어느 부분은 알고서 사용하셔야 된다 라는 정도의 정보를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는 거고, 뭐 어느 게 좋으니까 이걸 꼭 사세요 라는 영상은 아니에요. 소파를 살 거라면 이 영상 정도만 보시면 어느 정도는 사기는 안 당하고 제대로 된 소파를 고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로 오늘 영상을 찍는 겁니다. 우선 소를 잡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데, 소 가죽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지가 않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소를 딱 잡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요게 지금 걸쳐놓은 거라, 요거를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피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는 털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똥도 묻어있고 모래도 묻어있고, 이게 보고 싶지 않아. 이게 너무 징그럽기도 하고.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잘 가공을 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게 네모 반듯하지 않죠, 여러분? 소는 요게 이제 앞다리 부분, 이건 뒷다리 부분, 이건 엉덩이 부분, 이게 머리 부분이에요. 도축을 하면 무드질을 하게 되고, 무드질을 하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의 가죽 모양 그대로, 소 모양 그대로를 2D화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소가 나오고, 여기 있는 이 털도, 이 이물질도 이걸 다 약품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류의 가죽 패턴으로 나오는 건데, 이 과정을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 이게 수많이 쌓여있는 이런 것들이 원피입니다, 원피. 소를 잡고 살과 가죽을 분리하는 거죠. 고기는 고기대로 써먹고 가죽은 또 가죽대로 써먹는 거죠. 근데 소를 잡으면 어찌됐건 막 소 똥도 있고 이물질도 있고 가죽층, 지방층, 또 근육층 이런 것들도 다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드질을 하면 바로 염장을 합니다. 소금 같은 걸 뿌려서 더 이상 썩지 않게 이 상태로 해가지고 약품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약품으로 다 털도 녹여버리고 이물질도 녹여버리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천연 가죽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 천연의 기준이 환경적인 게 아니라 소의 본질인 거죠. 소가 갖고 있는 가죽, 그걸로 만드는 거고, 그래서 천연 가죽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약품을 엄청 씁니다. 독하기도 엄청 독하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가죽을 가공하는 곳은 많이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업 환경도 되게 안 좋고 또 약품 처리도 많이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류의 가공하거나 하는 공장들은 다 개발도상국이나 못 사는 나라로 많이 갑니다. 극히 일부분 뭐 잘 사는 이태리라든가 독일에서도 이런 공장들이 있는데, 이런 데는 나중에 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최신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죽 소파 만들 때 이걸 어떻게 만들까를 직접 본다면 가죽 소파 못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가죽을 가공하지 않거든요. 요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화면이 어떤가요? 뭔가 쾌적해 보이시나요? 깨끗해 보이고? 이게 이 정도만 해도 저는 A급으로 봐요. 되게 깨끗한 편에 속합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정리도 잘 되고 깨끗한 편에 속한 거예요.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닐 겁니다. 외국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 가죽을 약품 처리화해서 불려요. 그러면 가죽의 두께가 약 한 10mm, 그러니까 센치로 말씀드릴게요. 그게 좀 편하시니까 한 손가락 반마디 정도 되는 두께로 이렇게 불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소파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슬라이스를 칩니다. 이 기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롤러가 들어가고 그 롤러 사이에 아주 얇은 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어넣으면 위에 가죽이랑 아래 가죽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1cm 내외로 두껍게 나오기 때문에 이 두께로는 소파를 만들 수가 없죠.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슬라이스를 쳐가지고 위에 가죽과 아래 가죽으로 나눠요. 그게 아까 여기 보셨던 면피, 외피, 에날린, 뭐 내피, 도크, 스플리트, 상엽 가죽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위에 가죽은 소파를 만들어요. 가구를 만들고, 그리고 아래 가죽은 슬라이스를 치고 이제 아래면인 거죠. 이거는 원래 가구를 만들면 안 돼요. 이거는 어디 써야 되냐? 신발로 치면 깔창 있죠. 뒷부분이나 깔창, 뭐 구두, 내피 혹은 가방에서 이 안에 들어가는 가죽, 지갑에서도 겉에 말고 안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에는 이 내피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겉에 있는 가죽은 소파, 특히나 이제 가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안쪽에 들어가는 액세서리라든가 뭐 키홀더라든가 구두라든가 핸드백, 지갑 이런 자파들은 다 스플리트 가죽, 그러니까 안에 있는 가죽, 내피를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단가가 차이가 있어요. 겉에 있는 이런 땅구멍층이 있는 이 면피, 외피를
한 3,000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독고가 안쪽에 있는 내피는 한 그 반 가격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속이는 것도 이것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단가가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면피라고 속이고 파는 경우도 되게 많고, 혹은 천연이라는 글자를 현혹시켜서 내피를 써놓고서 되게 좋은 거다라고 속여서 파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오늘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를 쳐가지고 위에 가죽과 아래 가죽을 나누고요. 이렇게 건조 작업을 합니다. 또 그걸 또 롤러로 누르고 늘리고 이런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가죽 형태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잘 가공을 하면 이제서부터는 뭔가 좀 가죽다운 느낌이 나죠. 이렇게 약품 처리도 하고 무드질도 다시 하고 계속 늘리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가죽의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모 반듯하지가 않죠. 그 가축이 갖고 있었던 표면이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털이 있고 이물질이 있는 가죽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요걸로 이제 소파를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가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면 면피, 외피, 에날린. 이게 면피는 뭐냐면 바깥면, 겉에 가죽이란 얘기예요. 면피가. 그리고 외피, 이거는 들어도 아시겠죠? 바깥쪽에 있는 피, 겉에 가죽이다라는 얘기고, 에날린 가죽이나 피그먼트는 등급인데, 에날린은 가죽 내에서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에날린을 조금 더 다운사이징한 게 세미 에날린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죽층에서 최고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에날린을 쓰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냥 그 밑에 급, 세미 에날린이나 피그먼트급을 쓰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겉에 가죽, 쉽게 얘기하면 땅구멍이 있는 가죽이라고 보시면 돼요.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가죽으로만 소파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내피, 독고, 상역, 스플릿. 이게 뭐냐면 기계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슬라이스 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래 가죽이에요. 아까 뭐 자파라든가 신발이라든가 구두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건데, 내피는 외피의 반대말이에요. 안쪽 가죽. 독고는 뭐냐면 정확한 명칭은 일본에서 독고가로 얘기를 하고 그거를 한국식으로 풀어서 얘기한 게 독고 가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안쪽 가죽이에요. 독고를 많이 써요. 근데 소파에서는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다 다 일어나요. 그래서 싼 가구에서 이런 게 많은데 독고라는 얘기가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업체 가거나 이렇게 뭐 스펙 같은 거 봐도 독고 가죽이라고 써 있거든요.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안쪽 가죽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역 가죽은 한자예요. 그리고 스플릿, 이게 영어 그대로를 풀이를 하면 나누다, 분열하다, 스플리트의 말인데 보통 스플릿 레더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내피라고 보시면 돼요. 말이 어려운 건데 이 용어를 이해만 하시면 되지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처럼 그냥 스플릿 가죽, 독고 가죽, 내피 가죽 이런 거는 다 안쪽 가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쪽 가죽은 뭐라? 절대 가구로 만들면 안 되는 소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등급이 있어요. 그게 PU, 롤 가죽, 재생 가죽인데, PU는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되는데 폴리우레탄, 그러니까 인조 가죽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단을 가죽처럼 만든 게 PU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폴리우레탄의 약자인데, 여기 보시면 다 네모 반듯하고 이렇게 감겨 있죠. 이렇게 감겨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롤이거든요. 당연히 원단처럼 롤로 나오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그런 소 모양과는 완전 다르죠. 장점은 엄청 다양하게 색상을 뽑을 수도 있고, 이런 뭐 뱀무늬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악어 가죽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타조 가죽 같은 다양한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과 내구성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해요. 물론 뭐 PU에서도 등급이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벤츠라는 브랜드가 있죠. BMW도 마찬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가죽들이 PU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벤츠나 뭐 BMW 정도면 다 가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만큼 등급이 비싼 것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말 좋죠. 우선 내구성 강하죠. 뭐 늘어남 없죠. 뭐 통풍 시트 같은 기능성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양한 색상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PU를 쓰는 건데, 그러니까 PU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거고 나쁜 거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PU라고 하면
저가형 할 때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벤츠나 BMW는 극히 일부분인 거고, 우리나라에서 소파를 피우라고 하면 좀 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롤 가죽과 재생 가죽. 이 가죽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뭔가 그래도 나쁜 건 아니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좋은 겁니다. 나쁜 거고 절대로 쓰면 안 되는 소재예요. 이게 뭐냐면 가죽 끝에 머리 이런 것들을 다 자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스러기, 부산물들이 나와요. 이거를 또 가루 형태로 파우더로 만들어서 이렇게 면에다가 도포를 해요. 그래서 가죽이랑 똑같은 패턴으로 찍어냅니다. 이런 것들이 롤 가죽이고 재생 가죽인데, 이런 걸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면 톱밥이 나오고 가죽을 가공하면 가죽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그걸로 재탄생해서 만드는 거를 말 좋게 해서 재생 가죽, 안 좋은 가죽입니다. 절대. 이거는 솔직히 가죽이라는 단어도 붙이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재생 가죽, 롤 가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영어 들어가고 가죽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냥 이것도 가죽이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죽에서 정말 쓰면 안 되는 소재고요. 이거는 액세서리에서도 안 써요, 이 가죽은. 근데 이거를 왜 쓰냐면 소비자들이 싼 걸 원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소파를 사서 바로 하자는 거의 안 걸려요.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 3년째부터 난리가 나죠. 3년.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도 잘 아실 텐데, 만약에 내가 쓰는 소파가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고 이게 까지고 가죽이 벗겨졌는데 원단에 이런 패턴이 나온다. 네, 다 싸구려 가죽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죽이 아닌 것도 숨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은 가죽은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분류가 되고요. 가장 좋은 윗면, 그 다음에 아랫면, 그 다음에 그걸 또 찌꺼기로 해서 만든 게 롤 가죽과 재생 가죽이 있고, 버네로 이제 폴리우레탄, PU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U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좋으려고 PU를 쓰진 않아요. 그냥 싸구려 쓰려고 PU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 텐데, 아마 100만 원 밑에는 PU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소파가 좋다, 이걸 사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이 정도 정보는 알고 가셔야 제대로 된 소파를 고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레몬테라스에 가입을 해놔서 미리 제가 좀 검색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가죽 벗겨짐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가죽을 만들 때 꼭 써야 되는 소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면피, 외피, 요거 있죠, 에날린 가죽, 요런 걸로만 소파를 만들어야 돼요. 그 외의 거를 썼을 때 어떠한 처참한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검색어를 가죽 벗겨짐이라고 썼어요. 한번 볼게요. 다 벗겨지죠. 이게 왜냐면 가죽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절대 쓰지 말아야 될 소재로 소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천연 가죽이랑 PU라고 썼는데, 2015년도에 혼수로 리땡트 리클라이너 소파를 샀는데 2년 지나면서 가죽이 갈라지고 최근엔 아예 벗겨지고 가루가 날릴 정도로 아주 심하대요.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나고 같은 문제가 생기면 또 유선상으로 수리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현상을 50만 원 주면 AS는 해줄 수 있는데, 뭐 2, 3개월 후에 또 이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어 라는 거를 경고하는 거예요. 이 손님은 여기 AS도 형편없고 너무 실망이다, 앞으로 사지 않겠다, 이 부분이고, 댓글들도 보면 돈값 못하네요, 한쌤도 그래요, 리프트 절대 사면 안 되겠어요, 속상합니다, 뭐 열받네요, 뭐 고소하세요,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이게 절대 싸고 좋은 건 없거든요. 뭐 딴 것도 한번 볼게요. 2년 전에 가죽 샀는데 벌써 갈라져요. 혹시 보수하는 방법 있나요? 저 부분은 가죽이 아니에요. 저희 집도 그래요. 수리하느라 몇 년 쓰다가 바꿔야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겠죠. 이게 보시면 색감이 좀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측면이랑 이쪽 면이랑, 그죠? 이쪽 면이 가죽 색깔이 좀 다르죠. 이게 뭐냐면, 위에는 면피, 그러니까 겉에 가죽을 쓴 거고요. 아래는 요거는 PU를 쓴 것 같아요. 이게 100만 원이나 200만 원대 금액대의 소파 스펙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도 2년 후부터 이렇게 갈라진다고 하는 게 보면, AS는 보통 1년까지는 무상이고 1년 이후부터는 소비자 과실로 넘어가요. 일반적인 브랜드는 거의 다 그래요. 아마 소파들도 거의 다 그럴 텐데, 가죽도 수명이 있어요. 보통 좋은 가죽은 5년, 정말 좋으면 10년까지도 가는데, 일반적으로 10년 정도 써서 하자가 걸리는 거면 진짜 달고 닳아서 해지는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정말 훌륭한 가죽을 썼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1, 2년 만에 이렇게 되는 거는 가죽을 아닐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PU를 썼다, 또 이제 독고 가지고 썼다, 또 이제 스플리트 가지고 썼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올 텐데,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이분은 가방인데, 가방이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갈라지고 있죠. 이것도 좋은 가죽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피나 혹은 재생 가죽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보통 백 같은 경우도 뭐 명품은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몇백만 원씩 하는 그런 백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보신 아넬린 가죽, 최상급 가죽만 사용을 하고, 그 중에서도 뭐 소가 이제 벌레에 물렸을 수도 있고 상처도 있고, 뭐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영역 다툼하면서 뿔로 찍어버리거나 이렇게 상처가 날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고르고 최상급 가죽만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 하나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저렴한 이런 백들은 5만 원, 10만 원 하는 것도 많잖아요.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죠. 좋은 가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패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 철이 지나면 버린다거나 이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거를 안 써요. 그러니까 싸고 좋은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가죽에서는. 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죽이 갈라졌다. 어휴, 또 소파 가죽 괜찮나요? 신혼 때 사고 3년이 지났어요. 아기가 있어서 정신 없었는데 지금 소파 3년 됐는데 표면이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게 내피 가죽 쓴 거예요. 절대 면피에서 중간급만 돼도 최소 5년은 갑니다. 3년 만에 이렇게 된다는 거는 가죽이 형편없다라는 거고, 쓰지 말아야 될 내피, 독고나 스플리트 가죽 이런 걸 써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고랑 스플리트 가죽은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한번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가죽 샘플이 있어요. 저희 할 때 쓰는 건데, 요 표면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가죽 뒷면이잖아요. 가죽을 슬라이스를 치면 위에 면은 밑에 부분이 이렇고 위에 면은 이렇게 매끈한 가죽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내피나 그리고 독고, 스플리트 가죽은 어떠냐? 걔네는 최상면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거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걸 세무라고도 얘기하고 스웨이드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를 일반인들은 싫어하죠. 가죽이 아니다라고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코팅을 하는 겁니다. 코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냥 이렇게 나와요. 육안으로는 절대 확인을 못해요. 전문가들도 만져보고 이렇게 봐도 이게 독고인지 혹은 외피를 썼는지 내피를 썼는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것을 잘라가지고 시료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가죽 썼다. 왜냐하면 내피도 가죽이거든요. 그게 가죽이 아니진 않잖아요. 가죽인데 화학 처리를 한 거고, 또 후가공을 한 거고, 또 거기다가 천연 가죽이다라고 써버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피의 평균 단가는 한 평당 3,000원 정도 하고, 독고 가죽, 그러니까 내피 같은 경우에는 1,000원 정도 해요. 3분의 1 금액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을 많이 챙기는 업자 입장에서도 좋은 가죽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또 손님들은 기본적으로 싼 거를 좋아하잖아요. 디자인이 이쁘고 싸면 잘 팔리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디자인이 나온다 해도 좋은 소파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수명이 정말 짧아요. 또 다른 것도 하나 볼게요. 이거는 미라가고, 아이고, 이게 지금 회색 소파가 아니라 화이트 소파예요. 이 소파가 280만 원 주고 샀대요. 근데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사진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징그럽네요. 이게 허물 벗겨지듯이, 이거 보세요. 가루까지 떨어지죠. 막. 이거 재생 가죽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롤 가죽이나 진짜 가죽이 아니라 가죽 찌꺼기로 만든 거 있어요. 여기도 다 갈라지죠. 징그럽습니다. 이거. 댓글 세상에나 댓글 막 욕을 막 엄청 하네요. 심각하네요. 모두 다 벗겨진대요. 저는 어제 소파, 침대, 식탁 다 버렸어요. 썩을 놈들. 처음 받아보긴 개뿔. 또라이. 침대 틈만 150인가 200 줬는데 애기 입속에 가루가 들어가서 다 버렸대요. 정말 열받았나봐요. 여기 가고 사용한 지 4, 5년 진짜 화나네요. AS도 잘 안 돼요. 저희 집 소파도 그래요. 진짜 피해자들이 모여서 단체로 고발하든가 해야지. AS 전화 받는 아저씨도 유상으로 AS 받으라, 어쩔 수 없다고 배째라고 나와요. 네, 이게 업체와 소비자의 입장 차이인데, 업체한테는 200만 원 소파는 싸다라고 느끼고요. 소비자들한테 2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거의 월급 정도 되는 돈이니까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싼 돈이다라고 느끼고 업체에서는 이 정도면 싼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200만 원 소파가 좋을 리가 없죠. 이분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여기다가 이런 글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는 이렇게 이쁜 이미지에 사고 싶은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이 안에는 어떻게 들어가고 뭐가 들어간지 모르니까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알고 계셔야 이런 소파를 안 사게 되는 거죠. 디자인만 보지 마시고 소재와 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보신다면 이런 피해는 많이 안 당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인식이 싼 것만 계속 찾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업체 입장에서는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싸고 좋은 게 없거든요. 싸면 싼 이유가 있고 내장재라든가 소재를 좋은 걸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화장은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을 이쁘게 해서 아주 싸게 만들어서 뿌리는 거죠. 그러면 엄청 잘 팔리거든요. 근데 이제 AS가 보통 가구는 이제 쓰면 하자가 걸리고 AS가 걸리니까 딱 2년이에요. 2년 정도 되면 이제 가죽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아까처럼 가루가 날리고 애들이 그거 막 주워 먹고 아주 미치고 환장한 결론으로 도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업체한테 얘기를 하면 아까도 보셨지만 다 유상처리예요. 네가 돈 내고 하든가 아니면 그냥 버려 이건 거죠. 왜냐면 약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2년까지 무상, 보통은 1년이거든요 1년 무상이고 가죽 변색이나 이런 것들도 보통은 소비자들이 이제 막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어찌됐건 이런 가죽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 절대 내피나 돋고 상엽 가죽 이런 거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요거를 좀 더 개선한 게 뭐냐면 섞어서 쓰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하나 찾아놓은 브랜드가 있어요. 저희 거 자주 봐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고 그러면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